여성입니다.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해요. 지극히 평범한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고,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끝에 갑작스레 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제 일상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든든한 신랑이 버텨주었기에 하루하루 위로받으며 지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버틸 수 있었어요. 파킨슨 병이라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니. 너네한테 폐는 끼치지 말고 살자라고 다짐했는데.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그래도 약 먹으면서 어떻게든 병의 진행 속도는 막아야 하니까 재활이랑 병원은 꼭 빠지지 마.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네한테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는 건데. 이런 거라도 해서 피해 끼치지 말아야지. 이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라 언제 진행된지도 알 수가 없대. 지금 속도로 봐서는 꽤 진행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괜찮아. 완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 엄마가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셨죠? 저 하나를 보고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에게 갑작스러운 희귀병이 발현이 되었고, 엄마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다니시던 일도 그만두셔야 했어요.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시게 되자 전 엄마의 생활비며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보지 않던 분이었는데, 막상 금전적으로 모든 게 중단이 되니 엄마는 극도로 불안해 보이셨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전 최대한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했어요. 장모님도 내 어머니신데 생활비 걱정은 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됐다 해도 당신이 모른 척하지 않을 거잖아. 고마워. 그래도 이런 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내 걱정 덜어줘서 말도 못하게 고맙다. 내가 더 잘할게. 지금도 충분해요. 우리 어려울 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처음에 집 살 때도 장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고, 사실 내가 해드린 것보다 해주신 게 많아서 뭐든 돕고 싶고 책임져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 마. 그런 건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래도 다 갚으려고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 결혼하기 전 힘들게 살아온 시댁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집도 해주시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예단 또한 모두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그저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던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 거였어요. 아유, 우리 준홍이가 처가를 잘 만나서 이렇게 집도 없고 사업자금도 좀 보태주시고 정말 고맙다니까요, 사돈. 우리 아들이 평생을 엄마처럼 모실 거니까 그리 아세요. 사돈도 아들 하나 없는데 아들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 좋으시죠? 그러게요. 조서방이 잘 돼야 저희 딸이 행복한 거니깐요. 그리고 조서방 같은 사람이라면 큰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제가 다 조서방 앞날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사돈이 잘 낳아주셔서 사람이 반듯하고 이미지가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유, 사돈이 그렇게 봐주신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모쪼록 우리 준홍이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아들이다 생각하고. 엄마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땐 이렇게 어머님과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늘 엄마의 안부를 살피며 물었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뒤로
어머님은 입을 싹 씻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남편이 한참 사업 준비로 인해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벌이가 없을 때도 늘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그럼에도 사이 기눌린다고 단 한 번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이 모든 고마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덕분인지 남편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뒤 대박을 터뜨려서 시댁을 일으켰고, 저희 또한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래도 남편만은 저희 편에 서서 엄마를 챙겨주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마저 어머님처럼 그랬다면 오히려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테지만, 그러지 않아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면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살만하잖아. 사실상 장모님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어. 나 한동안 백수일 때도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지. 그런 거 보면서 나 진짜 우리 엄마처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한들 장모님 생각하는 내 마음은 전혀 변함없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엄마가 해주신 거에 비해 남편이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약소했지만, 엄마는 그저 자식들에게 민폐가 된다면 미안해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늘 얘기했지만, 원체가 본인이 남에게 짐이 되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었어요. 늙으면 몸이 고생이라던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자네랑 미니한테 정말 미안해. 면목 없어. 그저 건강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병원도 잘 다니고 재활도 잘할 거니까 내 걱정은 붙들어 매.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 장모님, 저한텐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몸 생각만 하세요. 엄마가 아픈 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쁜 마음도 한편엔 있었어요. 하지만 이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셔서 절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너무 다르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시어머니가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었어요. 네 엄마 아프다며? 이제야 우리 준홍이가 빛을 보려고 하는데 너네 엄마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던지 하라고 해라. 너 자꾸 친정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준홍이 다 힘겹게 하는 거야. 그거 알고나 하는 거니?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 주셨을 땐 준홍 씨한테 친엄마처럼 모시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시라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 어머님이 아프다고 할 때 제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가 그래도 우리 준홍이가 그렇게 하겠니? 이 친엄마를 버리겠어? 장모랑 시엄마랑은 이래서 다른 거야. 그리고 딸 자식 하나 시집 보내면서 당연히 여자 쪽에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대고 있어? 아니요. 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엄마 아픈 거 가뜩이나 제 마음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마저 제 마음 아프게 말아주세요. 네 마음 아프든 말든 준홍이가 신경 쓰게끔 하지 마. 솔직히 아프면 곱게 아플 것이지. 희귀병이 뭐야?
본인이 저희 엄마에게 도움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앞길을 망칠까봐 모진 소리를 내뱉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제가 왜 시댁에 잘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구한 날 남편에게 혹여나 엄마가 연락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남편의 돈이 조금이라도 저희 엄마에게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시어머님 전화 오셨는데 혹여나 조서방이 나 때문에 신경 쓸까봐 그거 걱정하시더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지 뭐. 뭘 하시는데? 사위는 자식 아닌가? 엄마가 남한테 피해 끼치는 성격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시네. 아픈 사람한테 전화까지 하다니. 그냥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 가거나 그러라고. 아들 바쁘니까 이제야 사업이 한참 확장 중이라 바쁜가 봐. 너도 괜히 그러니까 조서방한테 내 얘기 낱낱이 하지 마라. 괜한 걱정 만들라. 큰일하는 사람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것을 생각해야지. 받을 줄만 알고. 하여튼 줄 줄은 모른다니까. 엄마 시어머니 말 흘려 들어요. 그리고 아프면 당장 전화해. 나랑 조서방이 언제든 모시고 병원 갈 테니까. 혹여나 나한테 미안해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제 시댁 눈치까지 봐야 하는 엄마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저희 엄마에게 심하게 대하시곤 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병이든 아픈 할머니네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할머니네 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왜냐면 아빠가 힘들게 고생하는데 할머니네까지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들어서 우리 유빈이랑 유주를 놀아줄 수가 없거든. 아, 대신 할머니네는 와도 된단다. 할머니는 아빠를 쉬게 하니까. 아, 그럼 외할머니네 가면 아빠가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지? 알겠다. 아빠가 힘들면 우리랑 안 놀아주니까 안 가야겠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그런 말씀 삼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그때도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삼가라. 네 남편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동 조심해.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내 엄마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유빈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놓으신 분이 장모님이신데, 아, 그만하세요. 예, 너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지금이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병원비 몇 백씩 나와봐라. 얼마나 그렇니?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 시어머니와 싸울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힘들게 병원을 오가시며 재활에 힘을 썼지만 계속되는 병의 진행을 늦추기란 힘들었어요. 결국엔 계속되는 근육 떨림으로 힘들게 되었고 나이가 있으시고 병의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알게 돼서 그런지 엄마는 남들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유, 그냥 요양원에 들어갈까 봐. 너희가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네가 반찬에다 나르는 것도 힘들잖니.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집에서 노는데 뭐. 우리 반찬하면서 엄마네 같이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그런 말 마셔요. 병이 점점 더 진행되고 아주 힘들어. 무엇보다 너희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죽겠어. 조서방도 힘들어하지? 전혀. 조서방은 오히려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에 대해 마음 쓰여하지. 알잖아. 조서방 엄마 끔찍해 하는 거.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눈치를 준 것도 크게 한몫하셨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그 흔한 숟가락 드는 것조차 힘들어하셔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집에 와 계신 걸 알게 된 시어머니였고 그때부터 더욱더 시어머니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사돈, 저 왔습니다. 제가 사돈이 여기 와 있단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니, 양심이 있으셔야죠. 솔직히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있을 것이지. 이게 여러 사람 피해 끼치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어디 빌붙을 데가 없어서 결혼하고 가정 꾸린 딸네 집에 와서 민폐를 끼쳐요? 사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 원참.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제가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돈이 언제나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파키슨병이 내가 뭐 문제가 있는 병이라던데 사돈이 그래서 사리분별 구분을 못하나 봐요. 당장 요양원으로 가세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지. 불편해서 다리나 뻗겠습니까? 제 말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만 얘기할게요. 부엌에서 어머님께 차 대접을 하려고 물을 올리고 있는데 저런 말소리가 들려오니 제가 정신을 놓아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엄마가 도와주고 이 집이며 사업이며 다 뒷바라지 해줄 땐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라고요? 어머니 하시던 거 그대로 제가 할게요. 나중에 어머님 아프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릴 테니 그러셔요. 그리고 엄마 요양원 가는 순간 저 유빈 아빠랑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이제 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라는 거야? 네가 준홍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나 있어? 다 준홍이가 벌어먹이는 거구만. 지가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를? 너 남편 잘 만나서 뜨신 밥 먹으니 헛소리나 뱉는 거니? 사돈, 참 잘 가르쳐수다. 예, 그만해. 아이고, 사돈. 다 제가 염치 없이 여기에 와 있어서 문제가 생겼네요. 하루빨리 나가겠습니다. 엄마가 왜 나가? 이 집 엄연히 엄마가 해준 집이고 엄마 돈인데 막말로 명의만 내 명의지 엄마 집이나 다름없다고. 집 할 때 땡전 한 푼 보태준 적 없으신 분이 왜 나가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저 역시 그날 실성을 하여 시어머니에게 막 퍼부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퍼붓다 보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화를 주체할 수 없이 막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곧장 집을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전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장모님한테 나도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좀 그러지 마. 아무리 해준 거 없으신 분이지만 내 엄마기도 하잖아. 당신이 먼저 사과드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데 내가 눈이 돌지 안 돌아? 따지고 보면 이 집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나가라잖아.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그래도 어른이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본인 엄마 일이기도 하니 저를 나무라였어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어른이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제가 손 내밀자 역시나 싶었던지 더욱더 기세등등했어요. 내가 우리 준홍이 봐서 참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등 따시게 해주니? 능력도 없는 게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면은 시댁에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지 친정만 생각하고. 아주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지 주제를 알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앞으로 주제 파악 잘하고 사돈 요양원 보내라. 제가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친 건 죄송하지만 엄만 절대 요양원에 못 보내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럼 계속 준홍이가 그 꼴을 파야 한다는 거야? 애들 청소에도 그렇고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어쩜 그렇게 넌 네 생각밖에 안 하니? 니네 엄마랑 너랑 보면 엄청 이기적이야. 차라리 둘이 나가서 살던지. 에휴.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꾹 참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과하자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죄송하다고 하자 더 기세등등해졌고 본인도 아프기 전에 얼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설치셨죠. 유빈 아빠 회사에서 복지로 나오는 검진이나 하러 가야지. 너네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 수 있니?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야. 너도 알아둬라. 유빈이랑 유주한테 절대 걸림돌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지. 네, 어머님 어련하시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던 건강 잘 지키셔야죠. 두고 봐라. 난 우리 준홍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그 효도 다 받고 죽을 거야. 이대로 가긴 아깝잖니. 준홍이도 부모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아마 나한테 엄청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누라로서, 며느리로서 나한테 잘해야 한다. 어머님의 모든 말들이 다 고깝게 들렸지만 꾹꾹 참아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장을 보러 간 사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하며 으름장을 내놓으신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더 몸이 안 좋아 거동조차 불편해지신 엄마를 닥달하며 우라통이 터지게도 기어코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고만 시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그 모진 서름을 당해가며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주책이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았는지 화가 나서 말이죠. 자, 이것 좀 봐라. 너희한테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여기 니네 엄마 친필각서야. 잘 보렴. 끝까지 요양원 안 가시다 돌아가신 게 내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돌아가셔서 어찌 보면 다행인 거야. 준홍이 나한테 고마워해라. 너 그 꼴 안 보게 된 것도 다 내 덕이니까. 어쩜 그래도 지게 목숨인지.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 거지. 하다 저희 엄마한테 이런 것까지 받아내셨어요? 어머님 정말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본인도 늙어가는 처지에 어쩜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아세요? 정말 너무한다고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네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 엄마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어머님 때문에 저희 눈치 봤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려오네요.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그렇게 요양원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기어이 집에서 돌아가신 게 내가 더 어이가 없어. 알아? 그래도 다행인 건 준홍이가 더 이상 그 꼴 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지 싶지만 나도 니네 엄마 때문에 엄청 화났던 사람이야. 아프려면 곱게 아프지. 왜 애들 힘들게 하고 그러는지. 하여튼 눈치 없다니까. 희귀병 걸려 몸도 못 가누는 엄마께 억지로 지장각서 받아온 정신나간 시어머니였고 그 각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위에게 신세 안 지겠습니다, 장모. 이 내용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눈물이 나면서 화가 주체할 수 없이 났습니다. 물론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돌아가신 거겠지만 시어머니가 달달 볶은 것도 한몫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치명적이었거든요. 저에게 말도 못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났고 저 하나 키워 시어머니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보란듯이 각서를 펼친 순간 장례식에 온 시댁이 하얗게 질려 땅을 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이모들은 그걸 보고 놀랬고 특히 어머님이 갑작스레 남편이 각서를 펼치며 얘기한 순간 토를 한 것이었어요. 엄마,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각서까지. 엄마 말이라면 엄마도 그래야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물 우리 회사로 받았잖아. 그거 내가 열어보니까 엄마 췌장암 의심이었는데 몰랐나 봐. 재검 떴어요.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엄마 행동을 보아하니 단순하게 엄마도 그냥 요양원 가서 쉬다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내가 나중에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장모님 덕분이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췌장암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건강하고 증상 하나 없었는데 내가 왜 췌장암이야? 원래 췌장암이 증상이 없대요. 장모님한테 하신 것처럼 엄마도 내 앞길 방해하지 말고 알아서 요양원 가주세요. 그렇게나 고생하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엄마 말 지키세요. 나도 고생스럽게 엄마 병간호 하고 싶지 않네요. 아셨죠? 남편이 하는 말들은 놀라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후 어머님은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으셨고 남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전할까 하다가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남편 또한 한 점 안타까움 없이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믿지 못해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했고, 결과는 역시 췌장암이었어요. 본인이 아프다고 하자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며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뒷바라지하고 결국 얻은 게 췌장암이라니. 나 참 불쌍하지 않니? 나 이제 어쩜 좋아. 어쩌긴요,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제가 공기 좋고 물 좋은 요양원 알아볼 테니 치료하시면서 거기서 쉬면 되겠어요. 뭐라고? 내가 요양원에 왜 가? 너희가 날 모셔야지. 나한테 아들이 준홍이 말고 또 누가 있니? 나 외면할 거냐? 너네 엄마도 니네 집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너네가 모셔야 할 거 아니니? 어디서 요양원에 가라고 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했던 걸 생각해 봐요. 나 유빈 엄마 보기 미안해 죽겠어. 엄마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요양원 가셔요. 이 사람도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케어하려 엄마 신경 못 써주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어. 저희가 자주 갈 테니 너무 걱정 말고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자식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데 절대 못 간다. 억울해서 못 가니 그리 알아. 날 모셔야 할 거야. 저희 엄마 보곤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어머님이었지만 본인은 절대 요양원에 가지 못한다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우스운지. 아프신 분이었지만 그 욕심과 말도 안 되는 말에 절대 모시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러 차례 수술과 항암을 하였지만 말도 못하게 노쇠해지셨고 본인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요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울면서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수치스러운 꼴을 당했던 엄마 얼굴을 떠올리니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남편 또한 장모님에게 절대적으로 미안하다며 본인 엄마를 데려올 수 없다고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나 여기 있기 싫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너네 옆에서 있다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다오.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내 말 듣고 제발 나 좀 챙겨줘라. 제발. 아니요. 저 어머님 못 모셔요. 어머님도 자식들 앞날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밥도 주고 재활도 해주고 병원도 모시고 가지고 1대1로다가 케어를 잘해주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했던 말들 다 지키시고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 못된 것, 너네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우리 준홍이 꼬여내서 나 못 모시게 한 거지? 우리 준홍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내가 깸당할 사람이야? 죄송한데 그냥 요양원 계세요. 이게 나을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엄마가 잘못한다 한들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식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행시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미워도 마세요. 다 어머니 위에서 나온 소리 지켜드리는 거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저희 집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라 약해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의 서름을 생각하면 참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가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들으니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제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셔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 집에 모셔올까봐.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솔직히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래도 나 마음 편하고 싶어. 아무리 어머님이 밉다고 한들 나도 이제 좀 있고 어머님 모실까봐. 내가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래. 엄마가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장모님은 그렇게 서름 받으셨잖아. 엄마도 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야.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라면 자기도 마음 돌려줘. 정말 고맙다. 그리고 평생 미안해. 장모님, 병세가 악화되신 건 맞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도 한몫한 것 같거든. 그렇게 정말 노쇠해진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결국 오게 되었어요. 아프신 분이라 그런지 예전에 기량도 없어지셨고 그래도 집에 와서 좋으신지 많이 웃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매우 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은 편안했어요. 어머님이 밉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매번 미워만 했는데 막상 손을 내밀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기도 했답니다. 이래서 마음 불편하게 살지 말자라고 깨달았죠. 예, 미안하다. 참 사람 앞일 모르는 건데 내가 사돈한테 너무 심했어. 너 마음 많이 아팠지? 용서해다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님 몸 관리나 잘하시고 건강 챙기셔요. 갈 때가 되니까 사돈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 어찌나 속이 아팠을까 싶기도 하고. 나 원망했지?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은데 나 미웠던 거 털어버리고 혹시라도 요양원 보낸 거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다. 미안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도 사죄하마. 내가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미워하긴요. 이제 그런 감정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 헐헐 털어내고 이겨내세요. 아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못 보고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그러니 어머님, 병에 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셨죠? 그렇게 딱 6개월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끝까지 전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미운 원망도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일찍 모셔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절 괴롭혔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이 모든 걸 허물어 주신 것 같아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해주며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밉지만 또 죄송하고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글을 쓰고 나니 모습이 아련해지면서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은 나날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을 집에 모셔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잘할 걸이라는 후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앞으로의 내 인생 후회로 채우지 말고 더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로 얼룩진 삶보다 즐거운 삶으로 채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